이 집은 내가 세운 거야.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내 지은의 아버지 기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반가움이 아니라 낯선 침묵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짧은 인사 한마디가 공기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그런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한 지붕 아래에서 다시 시작된 이 가족의 동거는 처음부터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에도 말이 적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의 미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기석은 자신이 만든 집에 사위가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습관처럼 누군가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남자는 일찍 일어나야지라며 민수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자는 분위기를 바꾸려 수아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이미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책상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권위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일까? 그녀의 눈빛에는 답을 찾지 못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동거는 언젠가 폭발할 불씨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막 끓인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그 따뜻한 냄새조차 공기를 녹이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신문을 넘기며 눈을 들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출근 전에 신문 한 번은 봐야지. 기석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견제의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지은은 긴장된 얼굴로 식탁을 치웠습니다. 아이 수아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기석의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라는 자존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석은 민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지통은 왜 그렇게 놔뒀어? 아이를 그 시간에 재우면 버릇 나빠져. 그의 말은 잔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민수는 방에서 혼자 노트북을 켜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가웠고 눈에는 피곤함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불을 끄고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너무 참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이웃 박씨 부부가 마당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사위가 얹혀 사는 모양이야. 남자 체면이 있지. 그 말은 기석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담배를 깊게 빨며 담뱃불을 세게 비벼 껐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술 기운을 빌려 민수에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남은 술을 들이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딸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식탁 위의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생일 아침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지은은 풍선을 불고 케이크를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모든 갈등을 덮고 싶었습니다. 기석도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위에 초를 정리하던 민수의 손이 멈췄을 때 기석의 눈빛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마. 짧은 한마디였지만 공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지만 표정에는 더 이상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님 몇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웃 박씨 부부, 그리고 직장 동료 정훈까지. 그들은 환하게 인사했지만 기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세운 집이지. 그 말에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훈이 눈치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급히 케이크 초를 붙이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배워야 해.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지난 시간의 참음이 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아빠하고 불렀지만 이미 대화는 불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잔을 비우며 웃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그래도 복이 많지. 이렇게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나가 있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이 집의 균열은 그 순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고 거실의 불빛만이 새벽까지 깜빡였습니다. 기석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엔 흔들리는 술잔이 있었습니다. 그 잔 속엔 자존심과 후회의 그림자가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흐린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밤새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말없이 신문을 폈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너무 심했어요. 그 말에 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등기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 완납 증명서와 명예 이전 확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기석은 서류를 뺐듯이 가져가 훑어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서류상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기석은 숨이 막힌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빠 이 집 이미 제 이름이에요. 민수랑 제가 갚았어요. 순간
거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세웠는데 너희가 몰래 내 이름을 뺐다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노보다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팔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민수가 대출 받아 막았어요. 그 사람 이 집 지키려고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문 위에 떨어진 그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는 방금까지도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한 통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엔 바로 그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군요.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동료 정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정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기석은 회사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짙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걸어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민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석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기석은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햇빛이 낮게 기울고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무너진 자존심과 뒤늦은 후회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기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의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테이블 위에 서류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엔 여전히 명예 이전 확인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 집 팔아야 해요. 그 말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나온 숨 같은 말이었습니다. 기석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버티려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식었습니다. 영자는 눈치를 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자, 오늘은.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민수와 제가 함께 만든 거예요. 아빠는 그걸 인정 안 하셨잖아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세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만든 곳이야. 그의 외침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집 매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민수의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모두 상처만 남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기석은 그 자리에 앉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엔 식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모습이었지만 그 속의 미소는 이제 낯설었습니다. 기석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조용히 골목을 스쳤습니다. 민수는 차 트렁크를 열어 마지막 짐을 실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와 몇 개의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이수아의 손을 잡고 집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문틀 옆에 걸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진 속 웃음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떼어내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닌 혼잣말이었습니다. 기석은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가의 유리에 비쳐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의 곁에 서서 작게 물었습니다. 당신 마지막으로 말이라도 하지 그래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불꽃은 금세 바람에 꺼졌습니다. 그는 담배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기 전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집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기석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둘 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이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아는 차창 너머로 할아버지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석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기석은 손에 쥔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연기가 바닥에 번지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뒤돌아섰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텅 빈 의자와 식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낡은 집이 한숨 쉬는 소리 같았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집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기석은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부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창밖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잔향처럼 스쳐갔습니다. 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빛이 반짝였고 그것은 눈물인지 혹은 남은 후회의 빛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기석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낡은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류 대신 오래된 가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다들 행복했는데 목소리는 작았고 그 끝은 떨렸습니다. 영자가 다가와 담요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지침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담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불꽃이 꺼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어둠 속에 빗물이 흐르고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틀리지 않았어. 그 녀석 나보다 훨씬 책임감 있었지.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석은 손에 쥔 사진을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이 사진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과거의 후회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작고 조용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새로 지은 전원주택의 하얀 벽에 빛이 반사되어 방안이 환했습니다. 민수는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바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소매엔 흙이 묻어 있었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이 수아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꽃 피었어요. 지은은 허리를 펴고 아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예쁜 꽃이 많이 피겠지. 그 말에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꽃잎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민수가 커피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참 조용하네.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아요.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오랜 시간의 상처를 지나온 사람들만이 가진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아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들어 올렸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집 주변의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비춥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다른 장면이 겹쳐집니다. 낡은 도심의 집, 텅 빈 거실. 그 안에 홀로 앉은 기석의 모습이 비춥니다. 그의 손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쳐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을 비춥니다. 기석은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의 나레이션이 흐릅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